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뭘 공부했습니까? 뭘 공부했죠? 지구 단위 계획 공부했죠.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나온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뭘 공부했느냐? 지난주부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 단위 계획. 뭐만 공부한 거예요? 계획만 공부한 거예요. 계획. 자, 우리는 제가 첫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전국토에 난개발을 뭐하자? 막자. 난개발을 막자.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첫째 게 뭐라고 그랬죠?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이었잖아요. 선계획, 후개발. 즉 계획 없는 개발 없다. 반드시 계획을 수립해놓고 개발하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뭘 공부한 거야? 이 계획을 공부한 거예요.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그렇죠? 이걸 공부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한다 할지라도 개발하기 전에는 반드시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허가를 받아서 개발 행위를 하자. 허가를 받아서. 이게 뭐냐? 선, 허가, 후 개발입니다. 선, 허가, 후 개발. 이 두 가지 원칙. 전국적인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선계획, 후개발, 선허가, 후개발의 두 가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계획을 공부했죠.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 군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기서 뭐예요? 무슨 계획? 지구 단위 계획까지. 그럼 이제는 어디로 간다? 바로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개발한다 할지라도 개발하기 전에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사전에 허가받아서 가죠. 허가받아서. 이게 선허가 후개발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제도? 지금 우리가 보는 개발행위 허가제도라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제도. 개발행위 허가제도는 이건 어디에 적용되느냐?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국토개법이니까. 이때 개발행위는 몇 가지냐? 크게 5가지 행위를 말해요. 그 5가지 개발할 때는 허가받으라는 얘기죠. 허가는 누구한테 받느냐? 6개 지역 장에게 받는 겁니다. 허가를 받는 목적이 뭐다? 목적이 뭐라고요? 이거잖아요. 그 허가상이 5가지 나오는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여러분 우리 국토계획법 제 56조 1항입니다. 국토계획 56조 1항. 여러분 국토계획 56조 1항 이 법정은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국토계획 56조 1항. 결론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이 부분 출제비인데 100%입니다. 자, 그럼 출제비인데 100% 두 개 남았네. 아까 지구단위 계획제도, 개발행위 허가제도, 이건 출제비인데 100%예요. 반드시 한 문제씩 출제됩니다. 그래, 일정한 개발 행위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행정관청을 하여금 허가를 받아서, 난개발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허가를 받아서 개발 행위를 하자. 자, 누구한테가 받는다? 6개 지역 장, 특별시,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자, 그럼 6가지 뭐냐? 5가지 뭐냐? 첫째, 여러분. 건축물에 건축. 공작물에 설치입니다.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자, 건축물 건축할 때 건축물 건축할 땅을 미리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함부로 땅을 잘못 밀면 어때? 난기가 될 수 있잖아요. 공작물 설치 나오죠? 여러분, 공작물이 뭐죠? 공작물? 공작물은 자, 한자로 써보겠습니다. 공, 작, 이겁니다. 공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공자잖아요. 만들 착자죠.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물건, 인공을 가하여 만든 물건, 사람의 힘을 가해서 만들어진 물건이면 공작물이라고 해요. 공작물. 이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사진 허가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공작물에 뭐가 있습니까? 책상, 공작물이죠. 의자, 공작물이죠. 칠판, 공작물이죠. 건물도 공작물이죠. 길가에 서 있는 전보센터도 공작물이요. 광고탑이나 급수탑, 철탑 이런 것도 공작물이죠. 사람도 공작물일까? 인공을 가해 만든 물건? 어? 사람의 힘을 가해 만든 물건? 좀 말 될 것도 같아. 네? 사람은 공작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물건이 아니니까 사람은. 사람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에? 그렇죠. 집에서 혹시 물건이라고 그럽니까? 저 물건. 어? 저 물건 좀 치워라 그래요? 자,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사전 허가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토지에 뭐다? 형질 변경입니다. 여러분, 형질 변경이라는 게 참 어려운 얘기죠. 형질 변경 두 가지예요. 첫째,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두 번째,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토지 형상을 모양이죠. 토지 모양을 바꾼다. 어떻게? 자, 여러분, 절토, 흙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성토, 흙을 북돋는 겁니다. 정지, 땅을 고르는 겁니다. 토작, 절토, 성토, 정지, 포장, 이런 방법으로 토지 모양을 바꾸는 것을 토지의 형상변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흙을, 산을 깎아내릴 때도 개발인 허가 받아야 돼요. 아셨죠? 복토할 때도 개발인 허가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바다를 매립한다. 매립하는 것도 형질변경입니다. 그래서 형질변경 크게 두 가지입니다.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 그 다음 토, 석의 채취죠. 토석의 채취. 토석이 뭐죠? 토석. 잡으세요. 흙토자. 흙이죠? 큰 흙을 흙이라고 그러고 작은 흙을 모래라고 그러지. 큰 흙은 흙이고 흙이 더 잘게 쪼개지면 뭐가 돼? 모래가 되죠? 그래서 흙, 모래. 또 돌석자죠. 돌은, 큰 돌은 뭐라고 그러고? 바위. 작은 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흙, 모래, 자갈, 바위. 흙, 모래, 자갈, 바위를 채취하는 것을 토석 채취라고 해요. 이것도 뭘 받아라? 개발행 허가 받아야 돼요. 강가에서 모래를 판다? 개발행 허가 받아야 돼요. 산에서 어때요? 돌을 캔다? 개발행 허가 받아야 됩니다. 아셨죠?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토지를 경비를 하면서 말이죠. 어떤 분이 강원도 쪽에 전원주택을 하나 좀 건축하고 살고 싶다고
전원주택 건축할 만한 땅이 있으면 저렴한 가로 좀 경매를 받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강원도 쪽에 이렇게 쭉 경매를 땅을 보다 보니까 강원도 횡성군에 임야가 7,600평이 나왔어요. 7,600평이 나왔는데 그 땅이 최초 경매가가 3억 5천이 시작돼 가지고 계속 몇 번 유찰이 돼 가지고 7,5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를 잘 경매받으면 대박 나온다고 그랬죠. 문제는 뭐냐? 땅이 그렇게 떨어질 때는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겠죠. 이유. 그럼 현재 가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땅을 이제 보러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땅이 무슨 땅이냐? 돌산이야. 돌산. 그러니까 산 전체가 돌로 이렇게 쫙 뒤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돌산이니까 어떻습니까? 남들이 대부분 가서 현장을 보고 아 이거 돌산 사봐야 전혀 소용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 땅을 전부 다 피한 거잖아요. 그리고 돌산이기 때문에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돌을 캐내려면 전부 다 행정관청한테 개발행위 뭘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개발행위를 보통 잘 안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걸 전부 다 사진 다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유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이죠. 참 싫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싫어하냐? 가서 물어보는 걸 참 싫어해.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내가 뭘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을 내 부족함의 표현으로 생각을 해. 근데 사실 물어보는 것은 부족한 게 아니고 물어보는 게 당연한 것인 대부분 물어보지 않나요? 특히 우리가 토지를 경매하고 일단 반드시 땅을 갖다 현장에서 보고 그 다음 그 행정관청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돼. 그럼 물어보고 그리고 사람 만나서 물어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던 중요한 정보들을 꼭 몇 개씩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는다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땅을 보러 가는 사람들도 다 와서 보기는 봤겠죠. 보기는 봤는데 에이 돌산이야 쓸모없어. 그거 대부분 다 포기해버린 거죠. 물어보질 않은 거예요. 또 물어보고 싶어도 뭘 못하느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가 그걸 몰라. 또 무엇을 물어봐야 되는 걸 몰라. 물어본 것 자체를 싫어하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고 뭘 물어봐 이걸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경매하는 사람들도 다 그냥 해서 포기. 그래서 저는 또 현장 가서 보고 일단 돌을 캐려면 이건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개발허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횡성군청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어요. 도시개발과 가가지고 내가 이 땅을 좀 경매를 받고 싶은데 이 땅에 토속 채취가 개발허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물어보니까 의외의 대답을 해줘요. 강원도 횡성군 같은 최근에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전원주택 건축 같은 것을 굉장히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귀농, 귀총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개발행위를 받아서 만약에 전원주택 건축한다 그러면 이거 개발행위를 해준다. 이 자연석이잖아. 자연석 반출도 개발행위를 해줄 테니까 뭐 염려가 없다라고 대답해 주더라고요. 반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땅을 경매를 받겠습니다. 얼마에? 7,450만 원에. 네, 3억 5천짜리를 7,450만 원 경매를 받았어요. 경매를 받는데 경매를 받아가지고 그 돌이 전부 다 주변에 이제 돌장사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이 자연석이 쓸만한 돌이래요. 그래서 자연석을 전부 다 자기도 사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돌을 전부 다 이제 파헤쳐가지고 돌을 갖다 나중에 이제 경매를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 파헤쳐서 돌을 갖다 팔았는데 한 차당 50만 원씩을 줘요. 50만 원인데 돌이 몇 차나요? 100차가 나왔어요. 100차 나니까 얼마야? 5천만 원. 5천만 원. 그럼 그 돈 5천만 원. 자기 돈 얼마냐? 융자를 3천만 원 받았어. 융자. 그럼 3천만 원 융자 받아가지고 실제 7,450만 원 이걸 갖다 우리가 경매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전원주택 단지로 쓸 땅을 갖다 한 2,600평을 놔두고 5,000평을 팔았어요. 근데 돌이 전부 다 없어지니까 그 땅이 아주 좋은 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좋은 땅 바뀌었어. 이 땅을 서로 사겠다는 거야. 그래서 평당 15만 원씩에 팔았어요. 5,000평을. 그래서 얼마? 11억 4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돈 3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자연석은 5천만 원 팔고 그 땅을 갖다 11억 5천만 원 팔았던 아주 대박이 났던 거죠. 바로 이거면 항상 어떻습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하지 않고 물어보질 않아. 그래서 우리가 토지 경매에서 대표로 대박 난 사건을 저는 그 사건을 얘기만 해요. 앞으로 그런 게는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나 있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저도 1월 달부터 이제 여기서 강의 끝나면 오후에 이제 토지 경매라든 강의를 여기서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런 기회가 되면 얼마나 기회가 있으니까 일단은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개발 허가를 받는다. 이걸 토속재정 개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개발 허가는 누구한테 받는다? 행정군청한테. 그래 행정군청 물어봤는데 이걸 모르면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경매는 아는데 이 토지 쪽 공법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토지를 갖다 꺼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속지도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에 뭐죠? 분할입니다. 토지 분할. 토지를 쪼개기 할 때 분할할 때 개발행 허가 받아야 돼요. 어디냐? 여기는 도시적 가운데 녹지적 있죠? 그리고 비도시적입니다. 비도시적. 여러분 종전에 기획부동산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죠? 기획부동산. 이 기획부동산들이 종전에 어떤 작업을 했느냐? 바로 이거잖아요. 강원도 평창 같은 이런 땅들. 그죠? 이거 무슨 죠? 농림죠. 농림죠. 임야. 무슨 산지? 개발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땅이죠? 그 땅을 한 10,000평 정도 사 이렇게 10,000평 정도. 개발이 안 되는 땅이기 때문에 땅값이 싸요. 불과 한 2, 3만 원이면 평당 2, 3만 원 살 거야. 근데 이 대규모로 사니까 어떻습니까? 대규모로 사니까 또 더 싸게 사. 한 평당 한 뭐 10,000원. 이렇게 사가지고 이 땅을 갖다 쪼개기 하는 거죠. 이렇게. 분할을 해. 분할해가지고 많지 않게 300평. 기껏하면 뭐 500평.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A에게, B에게, C에게. 이렇게 처분하게. 이게 바로 뭐야? 기획부동산이죠. 평당, 아까 얼마? 평당 2만원짜리를 평당 얼마? 평당 30만원. 30만원이면 300평이면 뭐야? 3, 3, 900만원 밖에 안 되네. 500평이면 3, 55, 1,500만원 밖에 안 되죠. 그렇죠? 이 땅을 누구한테? 텔레마케팅을 시키는 거야. 텔레마케팅. 그렇죠? 여러분 합격하고 나면 가끔 광고에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모집, 월수 얼마 보장. 가로 쳐놓고 뭐라고 돼 있어? 중개사 자격증 없어도 상관없음. 그렇죠? 그럼 어때? 할 일 없는 주부들이 전부 다 거기 찾아가잖아요. 그럼 강남에 사무실 큼지막하게 해가지고 가면서 100명, 200명씩 왔다 갔다 해.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이 땅을 갖다 팔게 만드는 거죠. 땅 하나 팔면 얼마씩을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땅을 갖다 팔게 만들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제 전화를 하죠? A가 누구한테? A의 친척, 언니, 동생한테. 그렇죠? B도 그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내가 설마니 이 땅 가지고 사기치겠어? 언니한테? 오빠한테? 나 이번에 회사에 좋은 취직했는데 이 땅 하나 사두면 강원도 평창에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거 동계올림픽 있다고 땅값이 오를 테니까 나만 믿고 한번 사봐. 이 말이죠. 듣고 보니까 900만원, 기껏해 1,500만원 밖에 안 돼요. 큰 돈도 아니야. 그리고 평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전화 오니까 어때요? 거절하지 못하고 그럴까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소위 연고지 판매라는 거죠. 연고지 판매. 그때 그 땅을 한 사람이 뭘 물어봤어야 돼? 평당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보지 않고 이걸 물어봤어요. 용도지 뭐냐? 개발 안 된 땅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땅을 갖다 파는데 A가 몇 개를 팔아? 여러분 몇 개 팔 수 있나요? 여러분이 나 믿고 한번 사봐. 그러면 두 말 않고 사줄 사람 몇 명이나 되나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 서너 개 정도는 팔지 않겠어요? 서너 개 정도? 내 오빠한테, 언니한테, 동생한테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럼 이 사람이 3개 팔잖아요? 이 사람 3개 팔고 이 사람 3개 팔죠? 더 이상 못 팔아. 그럼 이 사람들 그만둬. 그만두면 회사에서는 새로운 사람 또 고용해. 또 고용 그 사람 또 몇 개를 팔아? 3개를 팔아. 그럼 이 땅 다 파는 거야. 이 땅이 다 팔려 실제 이렇게. 그럼 평당 2만원짜리 30만원. 이 땅은 땅값이 오른다 안 오른다? 안 오른다 말이야. 이게 토지를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처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사기치는 이 기획부동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잡기 위해서 2006년부터 말이죠. 비도시적,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도 토지를 분할할 때는 앞으로 뭘 받아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이 규정을 신설해버린 거예요.
전에는 녹지정만 허가를 받았고 도시정만. 근데 아까 강원도 편제 전부 다 비도시정 이때는 분할이 가능했잖아 이게. 그래서 2006년부터 이 비도시정 내에서 토지를 분할할 때 허가를 받아라. 이 규정을 신설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토지가 분할이 돼야 안 돼. 지금 분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화가 좀 뜸하죠. 그러니까 요즘에 사기를 어떻게 친다? 분할이 안 되니까 어떻게 이제 이렇게 합니다. 공유 지분 등기를 공유 지분 등기. 이 땅을 사가지고 A, B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 자 뭐야 A 100분의 1 B 100분의 1 100명 100개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공유 등기를 해줘. 공유 등기를 해주고 이 땅을 앞으로 내가 2년에 반드시 분할해주겠다. 분할해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땅을 갖다 처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이 분할이 돼야 안 돼 이제? 분할이 안 돼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이걸 이제 분할을 하기는 어떻게 하냐. 전에 이렇게 분할이 가능했었습니다. 처음에 이 땅을 갖다 이렇게 이제 분할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 지분으로 거래를 하잖아요. 거래를 해갖고 이 사람들한테 A, B, C, D 전부 다 미리서 합의서하고 인감증명을 받아요. 인감증명을 받아가지고 이 땅을 갖다 공유 지분으로 딱 이렇게 해주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전원 동의를 하게 되면 그 토지를 갖다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전원 합의하면. 전원 합의. 공유자들이. 그러면 전원 합의를 해가지고 법원에 판결을 받아야 돼요. 합의했다는 것을. 그래서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해요. 소송을 제기해 이 토지를 갖다 분할해달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까 합의서 받았죠? 합의서를 갖다 같이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 가분할을 해가지고 땅을 갖다 처분하고 그 다음에 합의서를 받아놔가지고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합의서를 전부 다 제출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분할하겠다 합의했다. 그래서 분할해달라고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전원이 전부 다 합의했으니까 분할을 하는 판결을 내려와요. 그럼 판결서를 첨부해가지고 지적과에 가서 토지를 분할해 주십시오. 그럼 그때는 분할해 주셨어요. 이게 이제 판결을 가지고 분할하는 거거든. 근데 최근에는 요거 판결을 자꾸 또 이용하니까 이런 방법을 쓰니까 요것도 못하도록 이제는 판결을 받아도 분할이 안 됩니다. 분할 안 돼. 법으로 금지시켜버렸어. 판결을 받았다더라도 반드시 이게 뭐야? 개발 목적일 때만 분할해줘. 그럼 개발 목적은 뭐냐? 여기다 이제 도로가 나야 돼, 분명히. 도로. 그러죠? 왜? 도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건축물 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갖다 전부 다 도로를 갖다 내고, 그 다음에 구획 정리 사업하고 토목공사 해가지고 이제 개발 목적으로 실제 분할할 때만 분할이 가능하고, 아까 개발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넘기는 것은 절대 앞으로 안 된다, 이 말이지. 결국 이제 이 땅을 갖다 이렇게 하려면 토지 소유자가 어때요? 토지 소유자가 전부 다 도로 갖다 전부 다 뚫어놓고, 여기다 건축물 건축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조치를 다 취해놓고, 그 다음에 팔아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실제로 어때요? 보존산지가 건축물 건축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사봐야 100년 지나도 땅값이 오르지 않는다 이 말이지. 이게 기획부동 전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토지를 분할할 때는 녹지지역이나 비도시역이나 전부 다 개발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그러나 여기서 투기 목적일 때는 절대 허가를 안 해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기획부동산이 잠잠해졌다는 거죠. 다섯 번째. 물건을 쌓아놓는 겁니다. 물건 적지. 물건을 쌓아놓는. 자, 그래서 우리가 개발행 허가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내. 이 다섯 가지는 앞으로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도 토지에서 어떻습니까? 토지를 이렇게 팔았던 사람이 구속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땅을 소위 용인적의 땅을 한 6만 평 정도 사가지고 그 땅을 이렇게 공유 지분으로 처분했습니다. 공유 지분으로. 처분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약속을 했느냐. 이 땅을 반드시
내가 되팔아주겠다. 수익은 2배로 보장한다. 그 이제 되팔아주겠다는 게 뭐냐면 토지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그럴 때는 시행사들 있죠. 시행사들한테 그걸 갖다 다시 매각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제가 땅을 6만 평을 사가지고 일단 계약금만 치고 중도금, 잔금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자 100명을 모집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공이 지분을 등기해줍니다. 소유권 이제 분할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땅을 갖다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투자한 것에 2배를 보장해주겠다. 2년 이내. 어떻게? 이 땅을 내가 시행사한테 다시 팔아가지고 수익을 갖다 보장해주겠다. 이게 소위 이제 제3자 매각 방법이라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투자를 갖다 모집했습니다. 모집을 해가지고 계약금을 치고 이렇게 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시행사들이 달라든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중도금 지급하고 잔금 지급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다 대출을 받았어. 은행에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걸 어떻습니까? 했는데 나중에 결국 시행사 누가 사겠다는 사람은 전혀 없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경매가 들어왔어요. 은행에서 경매가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경매 들어가지고 몇 번 유찰되고 난 다음에 이 땅이 이제 누구한테 매각이 됐죠. 그럼 은행이 1순위 아니야. 1순위 다 받아가고 토지 소유자는 지면자들 공이 지분 등기만 돼 있죠. 그렇죠? 소유권 이전에 등기 안 돼 있잖아요. 전부 다 날려버린 거지. 예.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들이 그 사람을 갖다 사기죄로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해가지고 2년 6개월 선고받아서 지면제 어느 교도소 수감 중인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다? 그 사람은 돈을 건질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죠. 자, 이게 이제 개발의 허가가 됐습니다. 개발의 허가는 누구한테 신청한다고요? 6개 지역 장애에 신청한다고 그랬죠? 그죠? 누군 줄 아시죠? 그럼 6개 지역장은 이건 며칠 전에 처리하도록 됐냐? 15일 내에 처리하도록 됐어. 15일 내에. 어떻게 하느냐? 첫째, 허가 처분을 해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불허가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 처분을 하면 여기에 여러분 허가증이라는 걸 교부해줘. 불허가 처분하면 불허가 처분해. 사유서를 서면으로 교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며칠에? 15일. 이때 허가 처분을 하면서 말이죠. 조건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조건. 어떤 조건부냐? 기반 시설 설치 라든가 어떤 위해 방지 시설 무슨 말이? 자, 여러분이 저한테 허가 신청합니다. 제가 허가를 해주면서 자, 허가를 해주겠다. 좋다. 그 대신 허가 해줄 테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도로 이렇게 설치해라. 이거 무너지지 않도록 위에 방지 시설 이렇게 설치해라. 네가 그 약속을 한다면 허가를 해주겠다. 이걸 조건부가라고 그래. 조건부.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이 저한테 허가를 신청하니까 좋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럼 여기에 무너지지 않도록 위에 방지 시설 이렇게 설치하시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어떻게 했다? 철석같이. 예. 근데 그 약속을 제가 함부로 믿으면 돼, 안 돼? 예? 못 믿을 게 사람 말이죠. 믿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그 약속을 안 지켜버리면 방법이 없죠. 그래서 조건부로 허가를 할 때는 여기서 소위 말로 이행 보증금이라는 것을 예측입니다. 보증금 예측. 뭐를? 이행 보증금. 이행 보증금이라는 건 뭐냔 말이죠. 이행을 보증받기 위해서 너 그 약속 안 지킬지도 모르니까 그 이행을 보증받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얼마 예치하세요 하고 제가 명령 내린 거예요. 그 약속하셨는데 참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은행에다 예치하세요. 이게 이행보증금이야. 그러면 이행보증금 예치합니다. 예치했다가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말이죠. 사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거 끝나면 요거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준공검사라는 걸 합니다. 준공검사. 이건 뭐 토지를 쪼개지 말라는 거고 물건 쌓아놓지 말라는 거니까 이건 준공검사 할 수 없겠죠. 그러면 하나 요거 세 가지는 준공검사를 해요. 제가 준공검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약속을 잘 지켰어. 약속을 잘 지켰으면 저는 어떻게 한다? 이행보증을 전액 반환하는 겁니다. 반환. 그런데 준공검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약속을 안 지켰어. 약속을 안 지켰어. 약속을 안 지켰으면 어떻게 되냐? 제가 뭐라고 한다? 안 지켰죠? 제가 어떻게 한다? 자, 저는 먼저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좋은 말로 해요. 응? 원상 회복하세요. 원상 회복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이 명령이 잘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라요. 왜 안 따르죠?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했던 일을 다시 반복해서 원상 회복하라면 사람들 어때요? 가장 사람을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게 뭐다?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게 가장 사람을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하셨으니까 올해 한으로 딱 끝내가지고 합격을 해야지. 만약에 합격을 못하시고 내년에 또 하게 된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가. 그렇죠? 되풀이하니까. 그리고 그때는 어떻습니까? 들을 때는 금방 다 아는 것 같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새로운 것을 머릿속에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꾸 옆에 사람들 짜증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는 게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딱 해가지고 끝내버리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절대 결석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이 하시면 올해는 다 끝낼 수가 있어요. 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 근데 원상회복 명령은 여러분 말을 따르지 않는다 말이죠.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그때는 어떻게 하죠? 그것들은 제가 성격이 급합니다. 예? 왜? 공법은 어때? 명령 복종 관계고 여러분이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한다? 행정 대집행이 가능해요. 대집행이 뭐죠? 제가 공무원을 시켜서 원상회복 시켜버린다니까요. 공무원을 시켜서. 아하, 그러면 여러분 안 하고 있으면 되겠네? 제가 하라고 할 때 왜? 공무원이 대신 해주니까? 그래 해줍니다. 해주는데 조금 있으면 뭐가 날라와? 고짓은 날라와요. 여기 들어간 모든 비용은 여러분이 부담하셔야 돼. 그렇죠? 그런데 저는 미래서 여러분한테 뭘 예책이 만들었어? 이행보증을 예책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모든 비용은 바로 이행보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부족한 돈이 있으면 더 징수하는 것이고 남는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남는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해요? 왜 반환시켜? 그냥 입마에 포켓하면 되지. 에? 그렇죠? 남는 돈은 어때? 반환해야 되겠지. 자, 이게 바로 이행보증 매치입니다. 그래서 허가처분을 할 때 뭐로 할 수 있다? 조건부로 할 수 있다. 조건부로 하는 경우는 이행보증을 예측해 할 수 있다. 이행보증은 나중에 준공검사에서 준공검사 합격했으면 그 돈을 전부 해주고 반환해주고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면 원상회복명령 내린다. 원상회복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이 들어간다. 이때 들어간 돈은 이행보증을 사용하고 부족함이 있으면 더 받으면 되고 남는 돈 있으면 반환시켜준다. 그리고 위반자는 제 명령을 따르지 않았죠? 명령을 따랐으니까 뜨거운 맛을 좀 봐야 되죠? 얼마? 3년 3천만 원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참고로 우리 국토개법상 가장 무거운 형이 3년 3천만 원입니다. 뭘 해라! 했는데 안 했다. 그럼 가장 무거운 형이 3년 3천만 원. 3년 3천 별로 그렇게 무겁지 않지? 3년 정도면 좀
살만할 때 아닌가? 3년 너무 길어요? 3년 정도면 살만할 것 같은데. 요즘 교도소도 잘 해놨어요. 어? 교도소도 참 잘 해놨어요. 교도소에 가보면 말이죠. 이 교도소 내에 텔레비전도 설치되어 있고, 교도실 내에 보니까 책장도 해놓고, 책도 딱 보냐고 책도 볼 수 있도록 해놓고, 교도소 내에 쉬는 시간에 보니까 말이죠. 수감자들이 테니스를 치더라고, 테니스. 그럼 요즘 교도소가 옛날 교도소가 아니에요. 책도 볼 수 있고, 텔레비전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테니스도 치고 가죠. 그럼 3년 정도면 딱 좋은 시간 아닐까요? 이제 교도소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제가 뭐 잘못해서 들어간 건 아니고, 제가 대학에 있을 때 학생들대로 같이 그때 같이 견학 갈 일이 있어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봤는데, 근데 이제 법대생들이 견하고 왔으니까 일부러 좋은 것을 보여줬겠죠. 그때 본 것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살만하겠다. 이 정도. 그래서 저도 가끔 요즘 그래서 좀 힘들 때는 나도 거기다 한 몇 개월 좀 있다 나왔으면. 그럼 거기서 좀 독서도 하고. 독서도 하고. 아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원래 큰 힘을 내려면 거기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네? 안 그래요?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전부 다 거기 들어가서, 다 그러니까 원래 큰 인물은 다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래서 큰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만. 겨울철이 되면 교도소가 붐빈다고 그러잖아요.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겨울철이 되면 어떻습니까? 따뜻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나중에 봄이 되면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큰 범죄 아니에요. 어때요? 자, 이게 이행보증제도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이행보증제는 좋은 제도예요, 나쁜 제도예요? 좋은 제도, 나쁜 제도? 좋은 제도죠. 우리 공법에 나쁜 제도는 절대 없어요. 제가 설마 나쁜 거 강의하고 있겠습니까? 좋은 제도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편 생각하면 별로 유쾌한 제도는 아니죠. 자, 제가 여러분한테 개발행 허를 해주면서 나 당신 못 믿겠습니다. 못 믿겠으니까 2천만 원 예치하세요.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내가 못났어도, 내가 못 믿을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나를 믿어줘야지. 그렇죠? 남자는 믿어준 사람을 위해서 목숨 바친다고 그랬잖아요. 여자는 누굴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이 나 못 믿겠다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행보증금 제도는 별로 유쾌한 제도는 아니에요. 다만 차선을 위한 대책이죠. 차선을 위한 대책. 그러니까 내가 너를 믿고 네가 나를 믿을 수 있다면 이행보증금 제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래 우리 공법에서 이행보증금 제도, 저런 제도가 완전히 사라져야 우리 사회가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공법에서 이행보증금이 앞으로 몇 번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못 믿을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행보증금 하면 이행보증금이 어디서 나온 제도인가 기억하세요. 어디서? 개발행위 허가 중에서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에서 이행보증금 제도가 나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뒤에 가면 또 이런 제도가 나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행보증금과 이행강제금은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행보증금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된다? 글자가 이행을 보증받기 위해서 예치하는 돈이 이행보증금입니다. 이행강제 뭐냐? 이행을 강제시킬 목적으로 물리는 돈이야. 다시 말해서 벌금이나 과태료는 일사부질의 원칙이라는 게 적용돼요. 일사부질의 원칙은 뭐냐? 한 번 부과했으면 다시 두 번 부과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은 벌금 2천만 원 내. 그럼 어때요? 2천만 원을 기분 좋게 내버립니다. 내고 이반행위를 계속해. 그래도 한번 벌금 냈으면 그 사건 다시 처벌을 못해요. 이게 문제점이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행강제금제도인데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하느냐?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물려버려요. 예를 들면 건축법 위반했다.
건축법 위반이면 이행 강제면 1년에 최고 2번까지. 2번까지. 이행할 때까지 계속 물립니다. 그럼 보세요. 한 번만 물리고 마는 게 아니라 이행할 때까지 계속 물리겠다고 하면 여러분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되죠? 계속 물린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행을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이행할 때까지 일정 금액을 계속 반복해서 물리는 돈을 뭐라고 한다? 이행강제금. 약속을 지키지 않을지 모르니까 그 약속을 보증받기 위해서 금융기관한테 예치하게 만드는 돈을 뭐라고 한다? 이행보증금. 그래서 이행보증금과 이행강제금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자주 되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뭐다? 개발행위 허가제도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어디서 나왔다? 난개발 방지에서 나왔다. 선계획 후개발. 계획 끝났고 선허가 후개발. 허가를 받아서 개발하자. 이때 허가상은, 이건 대상은 어디다? 대상은 전국이다. 허가권은 6개 지역장이고 개발행위 허가상 크게 5가지다. 그래 여러분이 토지를 매수해가지고 거기다 전원주택 건축하겠다. 경기도 양평에다 땅을 사서 여러분 전원주택 건축하겠다. 제일 먼저 걸리는 문제가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양평 군수한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토지를 이제 경매할 때 말이죠. 토지를 경매할 때도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이 땅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아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까 예를 들면 3억 5천짜리 7,500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땅이 싸다. 대뜸 경매 받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 땅을 갖다 경매 받았을 때 여기에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이걸 확인하지 않고 경매를 받았다.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경매를 받기 전에 개발행위가 나오는지 행정관청에서 확인을 해보고 개발행위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땅을 갖다 경매를 받거나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건축물 건축할 때 제일 먼저 걸리는 문제가 개발행위 허가다. 개발행위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상 5가지. 그래서 6개 지역장 15년에 허가침을 하든가 불허가침을 하게 된다. 허가침을 할 때 조건부를 할 수도 있다. 조건할 때 이행보증을 예치할 수 있다. 이때 이행보증과 이행강제금을 구별하자. 겁니다. 이게 바로 개발행위 허가제도입니다. 자, 이 개발행위 허가에서 한 문제 꼭 출제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지구단위에 위해서 한 문제, 개발행위 허가에서 한 문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개발행위 허가까지 끝났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공법 40문제 중에서 말이죠. 아까 지구단위 계획 구역 문제 한 문제 꼭 출제된다고 그랬어요. 개발행위 허가제도 이거 한 문제 꼭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2문제는 정해졌습니다. 2문제는 고정이야. 출제문제 100%라고요. 예. 나머지 이제 38문제만 찾으시면 돼. 그렇죠? 2문제는 고정이라고요. 물론 사실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조금 이제 본 진도라면 더 이제 깊어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개발행위 어떤 제도 큰 내용만 이렇게 뼈대만 딱 잡아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개발행위 허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241조의 개발 밀도 관리에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개발행위가 끝나고 나면 말이죠. 이제 기반 시설 부족하겠죠.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개발행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부족한 기반 시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서 나온 제도가 바로 이제 거기 뒤에 개발 밀도 관리의 기반 시설 부담규 이런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발행위 허가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그러면 개발 밀도 관리와 기반 시설 부담규 그다음에 토지 허가 제도까지 전부 맞추고 바로 도시개발법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개발행위 허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합니다.